자, 맥스의 기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기능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박스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소화전하고 할 때. 뭐 실린더 가지고 해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이걸 이동을 다룰 때 이 밑에 값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커스터마이즈에서 시스템 유닛 셋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제네릭 유닛 기준, 그러니까 맥스 단위 기준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작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유닛 셋업 들어간 다음 유닛 셋업에서 제네릭 유닛을 미터법으로 바꿔주고 미터법에서 센티미터를 고를 것. 시스템 유닛 셋업을 키고 여기가 원래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꿀 것. 이 맥스가 고약하게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 인치 단위법 쓰고 있어서. 자, 요거 요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이제 그 물체의 회전이나 이동 같은 걸 할 때 중심축 변경법과 그리고 그 중심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월드와 로컬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드축이라고 한다면 XYZ 축이 있을 때 어떤 동그라미가 있어요. 3D 동그라미. 그런데 이 동그라미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를 말을 해주려면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을 뭐라고 그러냐면 XYZ 000 값이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해둔 이 중심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태양계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계의 태양 같은 느낌이에요. 태양계의 태양을 우리의 의지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어요? 나중에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는데, 태양이 움직이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천체는 태양 다 따라가는 거죠. 얘가 여기 있으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동을 했다고 한더라도 얘가 영향을 주는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한 영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이동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월드축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다. 그 얘한테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박스를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쳐보죠. 이동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하게 될 건데, 에디터블 폴리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 놨어요. 그럼 얘 중심축은 어디에요? 여기에요. 이 박스와 같은 중심축을 공유하는 중인 거예요. 이거 뭐 복사를 했다고 해서 중심축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사를 했다고 해서 중심축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중심축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에디터블 폴리일 때만 되는 거예요. 에디터블 폴리일 때 대상을 선택하면 대상의 중앙에 편의상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고르고 요거를 회전을 한다. 근데 회전했을 때 회전이 각각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돌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요 위에서 요거를 누르면 같이 돌기, 이거를 누르면 따로 돌기, 그리고 이거를 요 중심에 두면 중앙으로 돌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얘가 피벗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예요? 나는 중심축에 둘래? 아니면 두 개 선택했을 때 중앙에 둘래? 아니면 중심축 여기 월드 XYZ 000에 둘래?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복사되어 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복사되어 있고,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동을 시킬 때 이거 중앙에 맞춰가지고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중앙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따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이 보는 방법을 바꾸는 건데 크게 설명할 거는 몇 개 없어요. 자, 첫 번째 뷰는 그냥 기본이죠. 일단 이동할 때 이게 뷰가 기본인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스크린일 때가 가장 특징적인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에 따라 가지고 이 축이 따라오는 거예요. 카메라를 마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링크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게 스크린이다. 근데 이 스크린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예전에 스크린 뭐 때문에 썼냐면 이것 때문에 썼어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중심으로 얘를 움직이고 싶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뷰로 돼 있어도 여기 그 이동 그 뭐라 그래, XYZ 축 기즈모 가장 안에 네모를 선택하고 이동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필요 없이 지금 이거 안에 요 새로 생긴 요 네모난 요 조그만한 네모를 선택하고 이동하면 똑같이 작동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로컬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는데 회전시킨 뒤에 이동을 눌렀더니 이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리드 상에서 봤을 때는 편하게 움직이겠지만 나는 얘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중심축을 로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바뀌면서 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는 쪽으로 요거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로컬과 일반적인 뷰.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각도로 다시 바꿔주면은 지금은 여기 각도 값이 변경된 게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각도 값에서도 이걸 로컬로 바꿔버리면 로컬은 얘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가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90도를 꺾고 싶다. 이거는 돼요. 그런데 꺾은 90도의 값은 저장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꺾은 90도의 각을 다시 45도 정도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45도를 빼면 되겠지만 사람이 다른 작업하다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이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뷰로 바꾸면 얘가 얼마의 값으로 저장돼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값을 수정해주면 가능하다. 이 30도는 언제 바뀐 거지? 이렇게 45도, 90도, 0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볼까? 자, 요 크기에서는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요렇게 부피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변경하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쓰는데 좀처럼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크기 변경을 할 때 뭔가 이상하다?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QWER로 단축키를 이걸로 누르잖아요. 선택할 때 선택 이렇게 하고, 그지? W 하면 이거 되고 E 하면 이거 되고 R 하면 이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고 이게 여러 번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당황할 필요 없고 그냥 저것만 바꿔서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길게 누르면 밑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거 쓰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누르고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게 이동돼요. 이게 이동이 뭘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 나는 이 오브젝트를 여기 벽에다가 정확하게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동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조절한 다음에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값 막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여기 간다 이거예요. 그때 S를 눌러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놨다 그러면은 포인트 잡힌 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렬에 대한 얘기인데 스냅을 우클릭하면 스냅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스냅 기준 정할 때는 버텍스와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기준 잡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할 수 있겠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긴 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드 포인트는 그리드고 피벗은 피벗이고 퍼펜디큘러?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드 라인, 이거는 그리드 라인일 거고 탄젠트는 노멀 방향이고 버텍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에디터블 폴리의 첫 번째 1번 메뉴예요. 버텍스 점, 이거 점. 그래가지고 점에다가 맞추고 끝점, 중간점에 맞춘다. 요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 가서 엑시즈 컨스트레인츠 켜야 돼요. 이건 뭐냐면 정렬을 할 때 XYZ 축을 클릭해서 정렬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꺼져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점에만 달라붙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스냅을 쓰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체크할 것. 그 다음에 S를 한번 누르면 토글 형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Z를 들어간 다음에 딱 놓으면 여기로 오고요. 또 여기 딱 놓으면 여기로 오고 드래그 하다가 여기로 딱 해주면 여기로 오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값 보면은 이제 회전값이 얘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냅을 활용할 수 있고 앵글 이거 앵글도 A 이거 눌러가지고 5도씩 이렇게 꺾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우클릭하면 여기에 앵글 몇 도씩 되는지 옵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설명했고 셀렉트 매니플레이트 이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뷰포인트에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이거 생긴다고. 이거 의미 없는데 이게 별 의미 없네요. 그냥 이게 왜 별 의미가 없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바꾸면 이거 라디우스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게. 그냥 이거 바꾸면 되잖아. 이거 뭐라고. 이건 됐고 이거는 중요해요.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인데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단축키 2벌 쓰기예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2벌을 쓸 수 있어요. 꺼졌을 때 단축키가 따로 저장이 되고 켜졌을 때 단축키가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게 켜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수업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니 분명히 단축키 누르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 이러면 이게 꺼져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퍼센트 스냅 토글이고요. 이거는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피너 스냅 토글 이것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매니지 셀렉트 셋인데 셀렉트 셋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택할 때 이름 검색으로 만약에 오브젝트가 16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건물들만 선택하라 뭐 이런 조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뭐지? 저 엑셀 같은 거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내가 만든 그 네이밍 세트 같은 거 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가 한 100개만 넘어가도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관리 방법은 토글 레이어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린더와 박스로 따로 나뉘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건물이나 아니면 복잡한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막 몇백 개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보기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를테면 이거를 무슨 파트 1 이래가지고 박스들은 파트 1에다 다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파트 1 작업만 하면 돼 이러면 여기 눈을 이렇게 딱 꺼주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이드 되고 얘네만 남는 거예요. 편하게 작업하다가 다 같이 보려면 눈 켜고 보고. 포토샵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해봤으면 편하게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다 같이 보도록 하죠 한번. 이 메뉴는 뭐냐면 프로즌을 켜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택이 안 돼요. 이거는 언제 쓰기 좋으냐면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할 때 만약에 내가 작업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선택하고 얘는 그냥 보긴 봐야 되는데 굳이 그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럼 프로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다시 선택됩니다. 별거 없죠. 우클릭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클릭에 보면 프로즌, 언프로즌.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또 뭐 뒤에 렌더링 할 때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 누르면 뭐 디스플레이 에즈 박스 이게 박스로 나와요. 이거는 저거 뭐지? 면수가 너무 많을 때 얘가 뭐 면이 뭐 160만 개다 뭐 이러면 이거 그냥 보면은 느려지거든요. 이거 찍어 놓으면은 빨라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걸 이제 렌더 할 때 렌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렌더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렌더 됨 뭐 이런 거죠. 이거 있고 셀렉트 칠드런 밑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기. 이게 이제 활성화된 레이어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작업하는 대로 여기에서 이제 활성화된 레이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서 작업을 할 거다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써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요 리본 툴은 이거는 따로 떼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거.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지금 설명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렬인데 이를테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딱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얘를 바로 이동시키고 싶다. 그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정렬을 찍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 정렬의 그 방법이 나와요. 정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X, Y, Z를 포지션을 이동할 거고 피벗 포인트로 이동할 거다. OK 눌러주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가지고 있는 피벗 포인트 로컬 축으로 가는 겁니다. 피벗 포인트와 로컬 축은 같은 말인데 그럼 왜 그렇게 따로 써요?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자, Alt Z 누르고 잠깐만요. Z가 아니지. Alt A. 이게 얼라인이니까 단축키가 Alt A예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Alt A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중심에 보내고 싶다.
오케이. 그럼 중심이 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제가 이거를 여기 달라붙을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제 Alt Q를 누르면 얘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자체의 중심 축을 이동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하이어키 가서 에펙트 피벗 원리 누르고 S를 누르면 이제 얘가 이동할 때 버텍스에 달라붙게 되겠죠? 스냅을 걸었으니까 이동해서 스냅을 걸고 끄고 축 이동을 끄는 거예요. 이거 단축키는 인서트입니다. 키보드 인서트 누르면 활성화, 비활성화. 근데 이 오브젝트 자체의 중심에 보내고 싶다? 요거 누르고 중심에 보내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것도 잘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띈 다음에 자 요거를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딱 붙이면 이제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회전을 해주면 마치 이게 여기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보이죠. 신기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해보려면은 얘 누르고 이 붙이고 띄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붙이고 회전값에서 애매한 회전값들 빼주고 꺾어주고, 그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정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스냅이랑 앵글 스냅이랑, 그리고 이제 피벗 포인트 어디로 잡을지, 그리고 요거 뷰 로컬, 그리고 셀렉트 앤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요거는 뭐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거를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고요. 이걸 한 번씩 쭉 보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작업을.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